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이다 이러면서 창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도지사가 함께 했었고요. 이 한국판 뉴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언급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그 경남 지역 수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건 좀 마무리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응급복구는 다 끝났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근본적인 대책은 좀 시간이 걸리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하동의 화개장터가 피해가 컸었는데, 아, 맞아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예. 거기 이제 영업은 14일부터 다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다시 그 재단장하고 하는 사업들은 아직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요거부터 좀 여쭤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 이러면서 창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창원을 찾은 의미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아까 발음도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스마트 그린 산단. 예. 창원에 이제 국가 산단이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창원하면은 산업단지, 공업단지로 생각하시는데, 네. 창원은 이제 계획도시라 전원도시면서도 공업도시인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창원 국가 산단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그 생산액이 연간 39조예요. 39조. 39조가 예. 어느 정도냐 그러면 경남 전체 1년 생산액이 110조거든요. 그중에 3분의 1을 국가 산단, 창원 국가 산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도고, 네. 이제 고용도 한 12만 명, 예. 수출만 해도 100억 불 되는 곳인데, 예. 이제 문제가 제조업이에요. 자동차, 기계, 조선, 항공 이런 중공업 위주고 LG전자가 들어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전 정부들에서 제조업 하면은 4차 산업혁명 바람에 밀려가지고, 네.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투자도 뒷전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다 그랬는데, 예. 이게 이제 제조업을 이대로 두면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제조업 5대 강국이었는데 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작년부터 이제 그 제조업 혁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네. 그 대표적인 곳이 창원 국가산단이 된 겁니다. 이곳을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자. 공장을 하나하나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러면 속도가 늦으니까 아예 국가산단 전체를 통으로 스마트 산단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자. 그게 이제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그 스마트 산단, 이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뭘 바꾸는 거예요? 그 공장 하면은 중공업 공장 하면은 다 이제 작업복 입고 기름 묻히고 이제 이렇게 상상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스마트 공장 구축된 데를 가보면은 이 기계들을 운영하는데, 예. 이 패드를 가지고 아이패드 같은 패드로 가지고 기계들을 다 운영을 해요. 공장에 나오는 그런 공장처럼 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창원 국가 산단에 2019년 작년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바뀐 데가 한 300군데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매출은 22%가 늘고, 네. 수출은 24%가 늘고,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 뭐 자동화 공장 이러면은 고용이 줄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죠. 하시는데, 예. 그 공장들은 스마트 공장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바뀐 데는 1년 동안 고용이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인데, 예. 이게 공장이 스마트화지니까 이게 자동화뿐만 아니라 지능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불량률이 떨어지고, 예. 품질이 좋아지니까 해외에서 주문 물량이 늘어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규 고용이 일어나는데, 네. 신규 고용은
대부분이 청년 아니면 여성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런 공장에서 청년들도 일할 수 있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산단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이제 미래다. 네.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이 결합된 예.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제조업의 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린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스마트 그렇습니다. 산단에서 예.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그린이 붙은 거는 뭐 환경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그렇죠. 어떤 뜻이에요? 예. 여기 이제 그 혹시 RE10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그린 뉴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 대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해외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200개 기업이 넘게 선언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 기업들이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부품을 우리한테 납품을 하려면 당신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해라. 어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뭐 구글, 애플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예. 자동차 회사인 BMW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음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부품 공장들이 많은데 네. 거기도 2030년까지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산단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아예 산단 자체가 재생에너지 100%로 돌아가는 그런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재생에너지 100%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이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예. 이게 2030년, 40년, 50년 단계적으로 하라는 거고 예. 그 대기업들도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시한을 주고 예. 앞으로 10년 줄 테니까 어디까지 하고 그 계획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10년 뒤에 근데 100%가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늦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그 산단 국가산업단지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도 늘고 수출도 늘고 고용도 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남 전체로 보면은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는 뭐 경남이 피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경제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남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업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 중에 해외 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은 오히려 늘어요. 이번에 대통령님 방문하셨던 공장이 태림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네네. 거기는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주문이 더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난번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전 세계가 셧다운 돼버렸잖아요. 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 유일하게 세계에서 돌아간 공장이 대한민국 제조업만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쳐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북한하고 이게 이제 한반도가 늘 긴장 상태니까 협상하러 가면은 당신네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반영해서 부품 가격을 깎아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랬는데. 디스카운트. 예. 네. 근데 요즘은 가서 협상을 하면 코로나 때도 문을 열었던 기업인데 뭐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 부품 협력업체들이.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 K 방역의 성공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종별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잘 나가는 곳은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어려운 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4차 추경안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춤형 지원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한다면은 그게 뭐 두텁게 타겟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그것대로 지금 설계가 됐다고 보세요? 원래 이제 피해 지원,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피해 지원은 피해를 입은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1차 지원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급한데 그 선별하고 앉아있기가 힘들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빨리 지원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빨리 지원하면서도 그때도 선별적으로 피해가 큰 곳은 찾아가지고 다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차 지원이니까 지난번에 지원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피해를 입었던 곳이 어딘지, 어디가 피해가 컸는지가 데이터를 정부가 1차적으로는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와 네. 함께. 그래서 그쪽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1차 때보다도 금액을 늘리자라고 해서 지원 금액도 늘었거든요. 저는 네.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에 빨리 해야죠. 빨리 국회에서 지금처럼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면 다행인데 혹시 또 발목 잡혀가지고 늦어지면은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그렇죠. 예. 지금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통신비 2만 원. 요 문제가 약간 뭐 여론도 좀 갈리는 데다가 국회에서도 야당 입장들이 좀 다릅니다. 예. 이거는 지사님도 몇 차례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신비 2만 원 그대로 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제가 발언했던 한 차례 했고요. 몇 차례. 아, 그런가요? 무료 와이파이망. 요 얘기, 요쪽으로 좀 돌려보자는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취지는 그런 거였죠. 지금 민생 현장에 추경이 시급한데. 예. 통신비 2만 원 문제로 그 국회 심의가 늦어져가지고 추석 전에 지급이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 확대 같은 통신비 문제라면 이런 방안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 뭐 올해까지만 해도 1만 곳 신규로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도 1만 8천 곳을 고도화해서, 그다음 또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 문제는 지금 잘 돼 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신비 2만 원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원칙대로 취지대로 잘 협상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꼭 통신비 2만 원을 꼭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특히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통신비를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혹시 재원이 남으면 야당은 또 뭐 전국민 무료 백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보도 어렵고, 다만 이제 방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니까 그렇다면은 무료 접종 대상 중에서 지금 취약계층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런 취약계층 중심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좀 확대해 나가는, 서로 좀 한 발씩만 양보하면 저는 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이제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건 사실상 보편 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거를 조금 통신비 부담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경수 지사님 말씀은? 그 취지는 살리면서 야당과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내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비를 지원해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번 좀 방향을 바꿔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좀 진행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빨리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취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약간 난데없는 논란이긴 한데 지역화폐 논란이 확 붙어버렸어요. 이게 김경수 지사란다. 이재명 지사님 저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지역화폐가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고, 이재명 지사 이건 얼빠진 기관이다. 이게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 경남도도 지역화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로페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보고서고요. 보고서와 현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에는 연구로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내려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같은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풀리는 돈들이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던 그런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역의 좀 내수나
또 이 경기 활성화 또 침체된 경제를 띄우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런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이제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풀리면은 그 뭐 지역 간의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역 화폐가 갖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또 어디 다른 보고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좀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저는 이 논란은 뭐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해라. 근데 지금 지적 중에 하나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을 문책해야 된다 조사에서 뭐 이런 태도가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 또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 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잘 대응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이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드루킹 사건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재판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가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고생한다고 아마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하고 이 동남권이 사실은 수도권 일각 체제에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해라 뭐 이런 격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